그러니까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시거나 같은 화장품 쓰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송녀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메이트 송량입니다. 저는 요즘 뷰티와 부부 일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디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돼서 그리고 주디님 구독자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슬프지만 요즘 너무 핫한 미세먼지 도앤돈트입니다. 먼저 스킨케어를 하려면 피부 타입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송량님의 피부 타입 진단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스킨케어 원칙, 세 번째로 송량님의 파우치 진단을 하고 네 번째로 미세먼지 스킨케어 도앤돈트를 다시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닥터 주디의 파우치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송량님과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갖고 계시거나 같은 화장품 쓰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자, 먼저 송량님의 피부 타입을 먼저 진단해 볼게요. 네. 제가 보기엔 약간 건성 민감성 피부이셨던 것 같은데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딱 맞아요. 저는 우선 세수를 하고 한 1분 이내로 뭐를 안 바르면은 팍 당김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마에 살짝 좁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수부지인 것 같습니다. T존은 보통 이마랑 코를 포함하는데 사실 턱 쪽도 유분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볼은 되게 아마 건조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세요. 저는 세안하고 10초만 지나면 엄청 건조하거든요. 송량님은 한 1분 정도 지나면 건조하시니까 저보다는 건조함이 좀 덜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유분기가 T존에는 조금 있으셔서 민감성이면서 건성이시기도 하고 약간 T존의 유분기가 오르는 복합성이시기도 하죠. 촬영 끝나고 같이 집에 가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 얘기 딱 듣고 아, 송량님은 무조건 민감성 피부이시구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송량님처럼 미세먼지 심할 때마다 피부 트러블이 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좀 제품을 바꿀 때마다 트러블이 확확 나는 편이에요. 그거 보면 진짜 주인 따라간다고 피부도 맞아요.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화장품을 거의 안 바꿨어요. 거의 몇 년 동안 똑같은 것만 썼던 이유가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면 무조건 트러블이 맞아. 생기는 거예요. 큰 돈 들여 샀는데 트러블이 생기면 그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는 해보고 있습니다. 송량님의 화장품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미세먼지 스킨케어 원칙에 대해 간단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세먼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분크림, 선크림, 클렌징, 특히 저자극 클렌징이 미세먼지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수분크림 전에 비타민C 세럼 같은 비타민 앰플을 추가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수분크림, 선크림, 클렌저 순서대로 송량님의 파우치를 한번 공개해볼까요? 먼저 제가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송량의 대비템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세먼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키는 수분크림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얘가 밤 타입이어가지고 피부가 편안하더라고요. 막 무겁게 느껴지는 제형을 워낙 싫어해가지고 이 크림을 발랐을 때 그냥 부드럽고 피부에 착 이렇게 밀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를 바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되게 가볍습니다. 물 같아가지고 오늘 좀 피부가 피곤하다, 플러스 케어를 한 번 더 해주고 싶다 할 때 크림을 바르고 난 후에 얘를 덧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송량님이 바르는 수분크림이 과연 진짜 피부 장벽에 좋은지 정말 미세먼지를 잘 막아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 다 성분이 괜찮은 편이에요. 송량님이 이제 바르실 때 이걸 먼저 바르고 이걸 바르신다고 해서 제가 사실 조금 놀랐는데요. 바를 때 좀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묽은 제형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좀 꾸덕꾸덕하고 기름진 제형을 바르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면 보통 꾸덕꾸덕한 제형에는 기름, 유분 성분이 많아요. 네. 그게 일단 피부에 발라지면 이런 수분 성분은 잘 침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바르시고 그 위에 이걸 바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거고요. 제가 성분을 좀 찾아봤어요. 글리세린이랑 스쿼알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세린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좀 막을 형성해주는 스쿼알린 성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송량님이 약간 건성이시기 때문에 이 제품을 되게 선호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시어버터 성분이 들어가서 막을 제대로 씌워주는 거죠. 사실 막을 제대로 씌워주는 건 바세린이라고 제가 수분크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시어버터가 적절히 배합된 게 발림성도 더 좋죠. 송량님이 이 두 개 바르시는 거는 잘하고 계신데 일단 순서적인 면에서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고 일반 수분크림을 바르시는 것도 좋지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물질이 실제로 들어간 그런 장벽 크림을 바르시는 게 조금 더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수분크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르고 있는 건 바로 선크림입니다. 제가 건성이긴 한데 약간 촉촉한 걸 바르면은 그 촉촉함이 겉에서 맴도는? 그래가지고 제가 선크림을 너무 타르르 기름진 걸 바르면은 베이스까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다 뭉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선크림을 쓰는데요. 처음에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하게 발림성 좋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과하게 기름지지 않아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일단 제가 딱 맡아봤을 때 알코올 향이 딱 나요. 이 제품이 세미매트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알코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분을 찾아보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기름 먹는 괴물 자차 100% 오일프리 무너지지 않는 성분에 보면 변성 알코올, 디메티콘, 실리카가 다 들어있어요. 변성 알코올은 일종의 알코올이고요. 바르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실리카 성분이 있어요. 이 실리카 성분 자체도 기름 성분을 흡수해서 좀 매트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트한 마무리감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송량님 혹시 이 선크림이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아실까요? 혼합자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성분은 무기자차 성분이고 그 두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거의 다 유기자차 성분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성분을 제가 찾아봤더니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 하나가 들어있고 유기자차 성분은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혼합자차죠. 찾아보니까 생활자외선 맞아요. 차단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외선을 크게 자외선 A, 자외선 B라고 나눠요. 그래서 자외선이 영어로 ultraviolet이라서 UV를 약자로 쓰고 자외선 A는 UVA, 자외선 B는 UVB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까맣게 타잖아요. 그건 UVB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UVA, 즉 자외선 A는 노화를 일으키는 광선이에요. 피부에 주름도 만들고요. 잡티도 만들고 기미도 진하게 만들어요. 생활자외선이라고 부르는 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아서 창문에서 반사해서 잘 투과가 안 돼요. 그런데 자외선 A, UVA는 파장이 길어서 창문에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실내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창가에서 일하고 계시면 창가에 얼굴이 있는 그쪽만 주름이 더 심해지고 기미 잡티가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자외선인 자외선 A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바로 유기자차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성분이 영어로 맥소리 XL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로레알에서 이 자외선 A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특허 성분이라서 특히 로레알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햇빛을 받으면 유기자차 성분은 불안정해서 분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성분은 햇빛에도 좀 강하고 자외선 A도 잘 막아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좋은 거군요. 네, 그건 되게 좋죠. 근데 유기자차가 민감성 피부엔 더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확실히 유기자차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순수한 무기자차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성분으로 이루어진 선크림을 바르라고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좀 발림성도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섞인 대신 자신이 너무 민감하진 않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분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 안에 부틸 메톡시 벤조일 메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이 되게 길죠. 이거를 미국에서는 아보벤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성분은 유기자차 성분 중에 특히 자외선에 불안정해요. 이런 선크림을 바르고 햇빛에 나가면 이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서 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 중에 대표적인데 아쉬운 게 여기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넣었을까요? 그게 진짜 자외선 차단력을 높이려면 여러 개가 들어갈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아져요.
뭐 PA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까지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약간 대세가 되면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저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높으면 다 좋다고 저도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5 막 이런 것도 사랑해줘야겠네요. 네. 그 다음 미세먼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계가 있죠. 바로 클렌징. 궁금한 점이 되게 많긴 했어요. 근데 우선 제가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주일에 메이크업을 한 3번 정도는 하는 편이라 사실 미세먼지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이크업 세정기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딱 지울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해요. 저는 뭐 가끔 아이 메이크업 되게 진할 때는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립 메이크업 따로 지우고 그 다음 다 같이 하는 이렇게 2차 클렌징을 해줄 때도 있는데 전 대부분은 얘로 끝내주고 있어요. 한 방에. 얘는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산뜻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했을 때 유화 과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말끔하게 딱 지워지는 그런 제품이라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말 송량님처럼 메이크업 하시는 뷰티 유튜버들에게는 클렌징 오일이 필수템인 것 같아요. 클렌징 워터, 폼 클렌저,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중에 세정력이 가장 강한 것은 오일?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정력이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일까요? 워터? 저는 그래서 사실 뷰티 유튜버들 사이 클렌징 워터가 대유행을 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클렌징 워터는 가장 세정력이 낮은 클렌저예요. 사실 선크림도 클렌징 워터로 잘 안 지워지는 경우 많거든요. 물과 기름이 만나면 안 섞이죠. 근데 메이크업은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로 메이크업을 지우면 정말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송량님이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오일 클렌저를 선택하신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네. 거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런 클렌징 오일을 쓰실 때는 2차 세안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송량님은 건성 피부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오일 클렌저 하나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오일 클렌저 성분이 조금이라도 모공 안에 남아있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폼 클렌저나 뭐 젤 클렌저 등으로 한 번 더 2차 세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송량님 클렌징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재보신 적 있으세요? 타이머로 재본 적은 없는데 저도 이렇게 길면 안 좋다고 들어가지고 마스카라 이렇게 놓고 하는 그 시간까지는 문지르는 것 같아요. 클렌징 시간은 길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세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극 클렌징이에요. 이 오일 클렌징을 과하게 쓰거나 너무 오래 쓰면 메이크업만 씻어야 되는데 피부에 좋은 기름까지 씻겨내 버리니까 처음에 잠깐은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빨개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 오일 클렌저를 쓰실 거면 최대한 시간을 짧게 쓰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사실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마지막에 향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료는 화장품 회사에서는 필요악이에요. 향이 안 좋으면 소비자들이 안 써요. 네. 대부분의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에서는 향료 알레르기가 되게 적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는 화장품의 그 화학약품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료를 보통 써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도 향료가 마지막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나는 민감하다, 그리고 나는 향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미세먼지 템들을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닥터주디 저의 파우치를 공개하기 전에 미세먼지 스킨케어에 대한 Q&A를 하고 갈까요? 네, 좋아요. 네. 준비해왔죠. 네. 작년부터 유행했던 각질 패드. 이걸로 빡빡 닦아내면 과연 미세먼지가 빡빡 닦일까요?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No, 네. no. 사실 제가 아까 이미 클렌징 오일에서 정말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네. 클렌징을 한다고 해서 모공 안까지 깨끗이 다 씻기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긴 어렵습니다. 네. 각질 패드 쓰고 홍조가 심해지신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보니까 아하나 바하라는 필링 성분이 잔뜩 묻혀져 있는 그런 패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드름에 조금 효과를 보실 수도 있지만 너무 매일 많이 쓰면 오히려 여드름도 더 심해지고 특히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홍조는 무조건 심해져요. 네. 쓰실 거면 딱 유분기가 많은 부위만 일주일에 한두 번 써보고 괜찮은지 파악해보고 최소한으로만 쓰시는 게 좋아요. 양볼은 피하세요. 무조건. 홍조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클렌징력과 클렌징 시간은 비례할까요? 그죠? 이게 클렌징을 오래 하면 할수록 클렌징이 잘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죠. 가장 좋은 클렌징은
모든 피부과 의사가 저자극 클렌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시죠? 네.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좋은 피부 장벽 성분을 남겨두고 메이크업, 땀, 피지만 쏙 빼나가는 게 가장 좋은 클렌징이죠. 이게 소위 저자극 클렌징인데 문제는 클렌저는 둘을 구분을 못해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클렌징력이 셀수록 클렌징 시간이 오래 될수록 클렌징은 잘 되지만 피부 장벽도 같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을 최대한 짧게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번 질문에서 do and don't 그죠? 이거 약간 애매한데? 세모로 할까요? 세모로 하죠. 세모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요. 과연 마스크 끼는 게 피부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네, 일단은 마스크를 쓰셔야지 호흡기를 보호하죠. 미세먼지는 정말 작아서 우리 혈액 안으로도 들어가고 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뇌졸중, 심장마비까지 일으킨다는 논문 결과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셔야 되는데 저는 그 마스크가 피부에 닿는 그 부위 따라서 빨갛게 피부가 돼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외에 있을 때는 결국에 호흡기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피부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뺐다가 꼈다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do일까요? don일까요? 이거는 두죠. 마스크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저의 파우치를 공개할 시간이네요. 네, 너무 궁금해요. 피부과 전문의분의 파우치는 어떨지. 먼저 제가 쓰는 제품 요 3가지예요. 제가 원래는 수분크림, 선크림 딱 2개만 발랐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그때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도 심해지고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스킨케어에서. 그때 갑자기 비타민C가 생각이 났어요. 이 비타민C 성분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방어해주고 자외선도 방어해줘요. 선크림을 발라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을 비타민C가 한 번 더 항산화 효과로 좀 더 방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쓰는 이 제품은 비타민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같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C 단독만 들어있는 제품보다 좀 더 항산화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저는 이런 비타민C 세럼이나 앰플을 바르면 피부가 따가워요. 그래서 먼저 이걸 바르고요. 그 다음에 수분크림을 발라요. 아까 말씀드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라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걸 쓰는 거는 이게 세라마이드가 3배 더 많아요. 311 모이스처라이저라고 돼 있어요. 저같이 세라마이드가 특히 부족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는 좀 더 적합한 수분크림, 즉 장벽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림성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향입니다. 저는 향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화장품은 무향을 써요.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바르고요. 이것도 SPF 50의 PA4+예요. 그리고 저는 무기자차를 써요. 제가 일단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이고요. 이 제품은 백탁이 아주 심하지는 않고 조금 유분감이 있어요. 건성 피부인 저에게는 좀 잘 맞고요. 무기자차의 백탁이 싫지만 그걸 잘 이용하시면 톤업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썸냥님과 함께 미세먼지 스킨케어 두앤돈트와 또 썸냥님의 파우치 진단도 같이 해봤어요. 조금 다른 피부 타입으로 이렇게 화장품을 어떤 걸 쓰는지 스킨케어를 어떤 걸 하는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주님을 만난 이유 중 하나 바로 이 영상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닥터주디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화장품도 피부 타입에 따라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닥터주디 구독자분들이 본인의 피부 타입과 피부 상태에 맞게 어떤 화장품을 골라야 되는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꿀피부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